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 정리 쭉 하셨고요. 이제 실전 통용 모의고사로 가는데 여러분이 짧게 집중력 가지시라고 16문제를 8문제씩 잘라서 이렇게 1교시에 8문제, 그 다음 잠시 쉬었다가 8문제 이런 식으로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먼저 통용 모의고사 역시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틀린 부분은 왜 틀렸는지 오답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1회 실전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자, 25번 문제는요. 다음은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 의무 확정 시기예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느냐 그 시점이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라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하고, 확정 시기는 세금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을 확정 시기라고 하는데, 신고 납부 조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세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과주의 조세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계산을 하면 그걸 결정이라고 하죠. 결정할 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등록면허세는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다. 틀렸죠. 그래서 등기 등록하는 때가 아니라 뭐예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죠. 그럼 상속세는 여러분 혼동할 수 있는데, 상속받은 상속인은요,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서 제출해야 될 협력 의무는 있지만 신고 납부 조세는 아니다. 과세권자인 국가가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해 주죠. 그래서 상속세는 과세권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계산을 할 때 확정이 된다. 맞습니다. 재산세도요, 재산세도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된다. 맞습니다. 또 취득세는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 할 때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맞고요.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이 됩니까? 1번. 그죠? 예. 자, 이렇게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 정리하시고요. 이번에는 자, 26번 국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경매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대금에서 국세 등을 징수할 때는 국세는 경매 절차에 들어간 그 비용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어요. 경매가 실행됐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익 비용이 세금보다도 우선한다. 그래서 우선하여 징수한다. 틀렸죠. 우선할 수 없다. 그죠? 예. 공익비용이 먼저예요. 체납처분비나 공익비용이 우선. 다음, 법정기일 전에 얘기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어요. 그럼 저당권이 먼저야, 세금보다. 그런데 그때 그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이걸 당해세라고 하죠.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으면 세금보다 저당권이 먼저거든요. 근데 당해세에는 우선할 수 없다. 그죠? 이게 당해자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재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틀렸지. 재산세에 우선할 수 없다. 당해세가 먼저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 법 결정된 날을 법정기일로 한다. 틀렸죠. 납세 의무자가 신고에 의해서 납부하는 신고납부세금은 법정기일이 뭐예요? 결정된 날이 아니라 뭐 신고한 날이죠. 예, 신고한 날을 뭘로 한다? 법정기일. 신고납부조세는 신고한 날, 부과주의 조세는 고지서 발송한 날을 법정
기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사용자 재산 매각하거나 매각대금 또는 추징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세금보다도 최종 3개월분의 우선 변제 임금하고 3년간 퇴직금이 있으면 세금보다도 뭐한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맞습니다. 그죠? 예. 다음. 지방세 체납 처분이 뭐죠? 압류하는 거죠. 압류해서 공매 처분합니다. 그때 납세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교부 청구된 국세는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틀렸죠. 세금끼리의 우선순위는 담보된 거 먼저예요. 그죠? 예. 담보가 된 거 먼저. 그리고 압류에 관련된 세금. 그리고 남으면 우리 세금도 달라고 요구하는 교부 청구하는 세금. 그래서 압류한 세금이 있어도 담보된 세금이 우선할 수 없다.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교부 청구가 있으면 교부 청구된 국세는 압류에 관계된 세금보다 우선한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압류한 세금이 교부 청구보다 먼저 가죠. 예,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거 그랬어요. 그죠? 예, 올바른 건 몇 번? 4번이 됩니다. 다음 27번.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연부로 취득 그랬죠? 연부로 취득하는 건 연부금 총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이니까 과세 아니에요. 그래서 연부금 총액이 50만 원 초과해야죠. 그래서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연부 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보는데 다만 마지막 연부금 지급하기 전에 중도의 계약을 해제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또는 마지막 연부금 지급하기 전에 중도에 등기를 하면 나머지 연부금은 등기한 날 한꺼번에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척으로 인해서 원시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 인가일의 취득이거든요. 그런데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사용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맞습니다. 다음 여러분 유상승계 취득은 언제 취득이죠? 취득세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입니다. 근데 신고된 자료 등에 의해서 사실상 잔금지급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 취득한 걸로 봅니다. 맞죠? 여기서도 잠깐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보는데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 건축물을 건축 개수로 인한 취득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무한 날 빠른 날로 갑니다. 맞죠? 예.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무상하면은요 상속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기본이 증여예요. 그럼 증여는 계약일이야. 그죠? 그래서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줄 사람이 줄 테니까 받을래? 청약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받을게요. 승낙.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두 개. 그게 뭐예요? 계약이죠. 그죠?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맞아요?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고 취득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요건 틀렸네요. 왜요? 여기서 자 취득한 물건을 뭐를 하고 등기 등록을 하고 그랬죠. 등기를 하지 않고 그죠?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올해 개정됐죠. 60일이 아니라 60일이었는데 개정이 돼서 몇 개월? 3개월. 그죠? 계약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기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가 됐을 때는 취득세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됐습니다.
다음 28번 지방세법에 취득세 과세 표준 아주 중요한 거죠. 출제 확률 아주 높아요. 왜? 작년에 2023년도 34회 대비해서 세법에 취득세 과세 표준 전면적으로 개정됐는데 출제가 안 됐으니까 기출문제도 다뤄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상문제 다뤄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 잘 보세요.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럼 취득 당시 가격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 가격에다가 시가 인정액도 있고 시가 표준액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한다 얘기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취득 당시 가액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상 취득 가격, 또 하나는 시가 인정액, 또 하나는 시가 표준액. 그죠? 맞습니다. 맞고, 그럼 2번 부당한 행위 계산은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시가 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 여러분 부당행위는 세금마다 달라. 취득세는 취득세를 적게 내려고 취득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게 부당한 행위고,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한 행위는 매매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양도가액을 다운하거나 취득가격을 높게 하는 게 부당행위죠. 그런데 공통점은 특수관계인 간의 친인척 간의 거래죠. 그래서 그런 거래로서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아니면 시가 인정액의 5% 이상 차이 나면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그건 부당행위로 본다. 그럴 때는 뭘로 간다? 인정하지 않고 취득 당시 가액을 뭘로 한다? 시가 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당행위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 인정액의 5% 이상 차이 나면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취득 시기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런 비용,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더하나 그게 사실상 취득 가격입니다. 일체의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합친 것을 말한다. 맞죠? 그럼 여기서 하나, 여러분 하나, 사실상 취득 가격에 더하는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중에서 여러분 세 가지는 아셔야 돼요. 뭐?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만 법인이 아닌 자 누가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 거. 첫 번째가 뭐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두 번째 할부이자 연체료, 세 번째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 요 세 가지는 개인은 포함하지 않아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는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만 인정해 주지만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거 다음. 그래서 요거 3번 맞습니다. 다음 토지 및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또는 뭐 공동주택 가격이죠. 맞습니다. 시가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일 전 몇 개월, 6개월부터 취득한 날 후 3개월이야.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6개월 이내 아니라 몇 개월? 3개월 이내. 해당 부동산의 매매 가격, 감정, 공매, 경매 그런 가격이 있으면 그런 가격을 시가 인정액으로 봅니다. 그러면 시가 인정액은 과세 표준을 조금 더 들어가면 증여받았을 때는 시가 인정액으로, 또 일반 매매 거래 중에서도 특수관계인과 부당한 행위에 해당이 되면 시가 인정액을 취득 가격으로 한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5번에서 잘못됐네요. 그죠? 예. 다음 29번 지방세법의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은 옛날 취득세 2%를 빼라. 왜 빼요? 등기, 소유권 등기는 하지만 실질적 소유권 취득은 아니야. 그래서 형식상 등기만 하라. 형식상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이거죠. 그럼 환매 등기 요거 그 다음에 읽어볼 필요 없어요. 환매 등기는 매매하지만 내가 다시 취득할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그러면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취득이 아니지. 그래서 왔다 갔다 등기만 하라 형식상. 그래서 맞습니다. 무덤하면 묘지예요.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묘지에 보면은요, 묘지 앞에 조상님들을 잘 모시는 후손은 묘지 앞에다가 비석이나 상석, 제단 같은 거 꾸며놨잖아요. 그런 부속시설물 밑에 토지는 지목이 묘지예요. 그래서 묘지는 뭐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뭐한다? 취득세는 내 토지 취득이니까. 그러나 등기는 안 합니다. 비과세니까. 그래서 요거는 1000분의 얼마? 22%로 취득세 내라. 그죠? 다음. 공유물 분할, 공동으로 등기됐던 걸 자기 지분만큼 나누는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에요. 다만 등기에 대한 건 내라. 맞습니다. 민법 834, 839조, 840조 예를 들어서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 또는 재산분할 청구권 이와 같이 이혼하고 나서 재산분할로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 건 원래부터 내 거야. 그러니까 취득이 아니야. 그냥 등기만 옮겨놔라. 그죠? 맞습니다. 2% 빼. 다음 법인합병, 회사와 회사가 합치면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는 거지 취득세 또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취득세에서는요, 필수로 정리해야 될 거 특례세율 요거, 또 하나 간주취득은 1000분의 20.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니까 취득세 2%만 내라. 그래서 2%만 부과하는 특례세율 있죠. 그거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30번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소재지 관할 시군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도세지만 시장 군수한테 도지사가 부과 징수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실제로 취득한 사람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한테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과세권자는 시장 군수가 아니라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 도지사가 과세권자입니다. 맞아요.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틀렸죠. 무신고 갈 수 있어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취득했어도 신고 납부는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그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 그죠? 틀렸고,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되면 60일 이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는데 가산세는 제외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 그리고 나머지만 뭐하라? 추가로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맞아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원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조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되면 여러분 조, 2, 8 조정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는 8%야. 8%. 그런데 일시적이라고 그랬죠. 이사 가려고 샀대. 그럼 이건 투기가 아니야. 그럼 이때는 1에서 3%로 취득세 부과합니다. 다만 이때는 일시적 2주택은요, 일정 기간 안에 옛날 거 팔겠다 이 얘기야. 그게 문제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3년이에요.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처분하지 못해서 1주택이 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8%를 계산해서 나온 세금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하고 추가로 낼 때 가산세 적용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서 발부한다 그랬으니까 맞죠? 예. 재산권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 등기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는 취득세를 봐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 무신고 갈 수 있어요. 상속개실이 아니라 상속개실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그죠? 증여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이렇게 가죠. 예. 다음 31번 취득세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왜? 취득세 내고 등기하니까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틀리는 거.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은요. 취득세를 원래 2%만 내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2% 내고 등기할 사람은 따로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맞습니다. 2024년도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하려면 취득세 내고 등기야. 그래서 틀렸죠.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취득세 내고 등기. 다음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면세점이죠. 면세점은 취득세 못 내. 그러니까 등기할 사람은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맞아요. 지방세 기본법의 취득세 부과제적 기간 취득세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 지났어요. 그런데도 부과 안 했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납부할 의무가 소멸돼 없어졌어요. 세금 못 내. 그런데 등기는 해야 돼. 취득세 못 내니까 등기할 사람은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맞습니다. 외국인 소유 차량을 연부로 취득합니다. 연부금 줄 때마다 등기하는 거 아니니까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 2%씩 내요. 그리고 다 끝났죠? 그리고 등록할 사람은 따로 보내라.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그죠? 그래서 앞글자만 따면 구, 면, 제 요 네 가지. 광어권, 어권, 연부취득, 면세점, 제척기간 지난 거 네 가지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등기할 때 보내라.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광부 변제 요거.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32번. 다음은 과세 대상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재산세.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진 주거용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와 부속된 토지까지 합쳐서 주택으로 보는데 여기서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포함한다. 틀렸어요. 주택의 건물은 건축물로 과세 안 하고 토지는 토지로 과세 안 하고 따로 떼어서 주택으로 과세하니까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틀렸어요. 다음 한 구의 건물 구분 등기 안 돼.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같이 사용하고 있죠. 그럴 때는 주택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전부 다 주택으로 본다. 맞습니다.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를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로 봅니다. 맞고요. 한 동의 건물하면 집합 건물이죠. 구분 등기.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게 주상복합 건물이죠. 밑에는 상가로 위는 주택으로 구분해서 등기됐어요. 면적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위에 아파트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맞고요.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뭘로 봐라? 주택. 왜? 다가구 주택을 재산세 부과할 때 전체를 주택 하나로 보면 과세 표준이 커서
누진세로 가니까 세금 많이 부과돼. 그래서 재산세에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를 주택 하나로 봐요. 그럼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3가구가 살고 있으면 주택 잘라서 몇 개, 3개. 10가구가 살고 있으면 잘라서 10개로 각각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32번까지 해서 절반 정도 다뤄봤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두 번째 들어갑니다. 예, 잠시 쉬었다 갈까요?